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자기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저희가 자유롭게 좀 던져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니터에 띄워드리는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저희가 어떤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이제 의류 쇼핑몰 업종을 맡게 되었을 때 이제 예산 비율을 저희가 다루는 광고 매체의 근거로 한 번씩 자유롭게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해 주세요. 참고로 그 성별은 여자 쇼핑몰로 진행을 하고요.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연령층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각자의 생각이 먼저 나시는 분부터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걸로 할게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일단 여자들 30대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저는 브랜디나 지그재그 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거기로 다 쇼핑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가격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매체를 활용하고 그쪽에 예산을 좀 저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요즘 이제 기존에 있는 네이버 포털 광고에서 그 어떤 쇼핑몰에 대한 광고를 보고 접속하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대놓고 광고를 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모델이 입었을 때 예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비주얼 광고 그쪽을 통한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인스타나 아니면 뭔가 비주얼이 돋보이는 플랫폼 쪽에다가 광고비를 좀 일단은 많이 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같은 것도 뭐 의류 쇼핑몰 아니면 20대 의류 쇼핑몰 이런 키워드들은 너무나 방대해서 사실 검색어 노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정 키워드를 잡아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의류 쇼핑몰이 20대 안에서도 뭔가 이제 막 20대 안에서도 사용하는 예산의 범위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여자친구 코디라든가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을 텐데 그 키워드를 좀 같이 짜서 키워드에 맞는 앱이나 이제 채널에다가 광고를 좀 유입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연령대층이나 20대, 30대 여성들이나 직장인들을 보면은 보통 네이버 매체에 아직도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매체까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앱이나 브랜디나 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다 유입됐던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저희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는 리타겟팅 광고도 진행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들의 매체들을 다 같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 많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업체는 다소 소규모 업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좀 과도하게 광고비를 소진하는 그런 키워드들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SNS나 페이스북 쪽으로 이제 신규 매체 쪽으로 사람들이 워낙 또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컨텐츠 소재들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노출을 해보는 방향으로 저는 한번 짜볼 것 같습니다. 네, 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은데 사실 이제 광고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CPC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수치적으로 결과를 증빙하는 게 어쨌든 광고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고객이 구입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그 사이트까지 이동시키는 거, 유입시키는 거가 결과치로 보여줬을 때 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인스타 통해서 저도 더 알아보기 눌러서 링크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 타겟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뭔가 결과치가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돌렸는데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족을 했다. 그래도 광고비를 한 얼마 정도 더 편성을 하는 게 뭐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결과치가 좀 눈에 좀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봤을 때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광고주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기존에 진행하던 매체 외에 신규 매체를 진행했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케이스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킬 것인지 이렇게 좀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류 쇼핑몰로 예를 들자 하면은 저희 쇼핑몰의 타겟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매체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30대 여성이 만약에 주 타겟은 저희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업체 대표님께 지금 현재 20, 30대 연령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 매체라든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다른 타 경쟁 업체의 표를 예시로 보내드린다든지 현재 광고 흐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 광고주 분께서 다른 SNS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는 그냥 본인한테 생소하기보다는 이미 네이버 통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유입이 잘 되고 있는 데가 거의 한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SNS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보다 유입 사례가 더 높았던 그런 비슷한 쇼핑몰 사례를 좀 들어서 일단 SNS에 대한 거부감을 좀 먼저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면 좀 거부감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뭐 허브넷 안에서도 뭐 한 매체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규 매체를 확장하면서 뭐 유입이라든지 매출이 는 업체들 예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득이 돼야 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광고주분께서 나이가 많으시면 분명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매체에 대한 거부감은 무조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은 매체에 대한 광고가 어떻게 뜨고 있고 저도 만약에 그 광고를 통해서 사본 적이 없다면 광고주는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좋은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광고가 노출되고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광고가 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예 광고 매체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뭐 이런 비주얼로 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득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타 SNS 광고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천천히 설명하자라는 그 방향성에는 저도 사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는 거를 좀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분이 네이버를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객사 입장에서 무조건 타 SNS 채널을 확장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례를 들더라도 주장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내가 그동안 효과 본 게 있는데 왜 내 말이 틀리다고 하지에 대한 분명한 거부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의 비율은 네이버에 좀 초점을 두고 나머지 한 20%나 30% 정도만 타 SNS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범위 안에서 쪼개서 그거를 통해서 매출 난 거를 좀 먼저 결과치를 보여드린 다음에 좀 설득이 되시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로 꾸준히 SNS 매체 확장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시면 현재 저희 자사몰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나 시즌에 맞는 이벤트를 한정적인 기간에만 진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효율이 나면은 꾸준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설득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갈게요. 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인 이벤트에 대한 프로모션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순수익 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광고주가 거절을 한 케이스예요. 이제 거절하는 광고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설득시키실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벤트가 오히려 순수익 면에서 더 절감되는 것 같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이벤트가 어떤 방향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다른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벤트가 꼭 할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수기에 항상 뭐 이 면에서 할인이 좀 걱정이다 하시면은 저는 뭐 신규 회원 가입 수를 늘리는 이벤트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업체가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뭐 댓글 참여 이벤트 이런 정도만 되어도 비수기에 이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벤트를 제안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좀 그래도 이 업체에 지금 할인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저는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쇼핑몰이 더 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표님을 먼저 해볼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벤트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우선은 대표님이 걱정을 하시는 게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뭔가 마진이 줄어든다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그 제품이 이미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냥 매출액 자체를 확 증가시키기 위한 이벤트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뭐 반박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떤 순수익을 보고 이벤트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릴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티몬이나 이런 위메프처럼 단순하게 할인해서 그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을 확 몰리는 또 그런 제품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가 추후에도 계속 염려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니면 구입할 의향이 예를 들면 그런 수요가 확 줄어든다던가 그래서 가격이 좀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분석해서 레포트를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인지도 제고하는 거라면 이벤트 방향을 일단은 할인으로 가되 할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분들의 어떤 인증샷이나 아니면 그 추후의 사례를 지금 하는 이벤트와 뭔가 연결시켜서 이 이벤트 시즌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유입이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리즈 이벤트를 짜서 기획을 해보면 저런 반응이 조금은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비수기 때 제 생각으로는 기존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사 쇼핑몰을 이용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은 옷이나 이런 내가 스타일을 꾸미는 거에 대한 특성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존 회원들한테도 한 번 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비수기다 보니까 순수익 면에서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이럴 때 광고주분한테 그 부분을 먼저 어필을 하고 광고주분이 충분히 인지가 돼서 설득이 된다 하면은 신상품을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업로드를 해서 다가오는 시즌에 맞춰서 광고 계획을 어떻게 짤지를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비수기 때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게 광고주분 입장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분명 비수기고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면 거기에 할인까지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돌려서 만약에 비수기 때 할인을 하는 그 합당한 이유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비수기 때 할인을 함으로써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성 고객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혹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회원을 미리 유치를 해서 추후에 성수기가 다가왔을 때 그분들한테 뭐 카카오 푸시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설득을 하면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설득한 할인 이벤트에 대한 성과가 좋지 못한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럴 때 광고주가 좀 실망한 내색을 보이면서 사실 컴플레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신뢰를 회복하실지, 어떤 식으로 좀 피드백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광고주에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 다음, 사실 신뢰도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걸 회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 상황이라면 저 대표님께서 좀 거부감을 느끼셨는데 저희가 뭔가 설득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대표님이 느끼기에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저는 저희가 전략 기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던 그 과정에 대한 레포트를 가지고 일단 찾아뵐 것 같아요. 찾아뵙고 어쨌든 이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일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매출이 높다는 어떤 근거 하에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니까 순마진을 높이기 위한 뭐 기획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표님한테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서 대표님의 감정이 조금 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또 일부분 사실 대표님이 주신 광고비가 기대에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광고를 추가로 더 진행을 해서 대표님 좀 손해보신 거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마치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표님한테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최대한 많이 어필해서 광고를 유지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첫 진행이 이렇게 이벤트가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뭔가 초반부터 되게 이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 그게 더 신뢰도를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태도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도 과정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네요 라고까지만 하고 싶어요. 좀 뭔가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그 이후의 진행도 되게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제안을 하더라도 항상 뭔가 태클이 먼저 올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우선은 이벤트 관련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린 내용을 다 모아놓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대에 우리 광고가 잘 나갔고 대신에 새로 추가해서 진행한 이벤트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이 안 좋았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효율이 오르고 있었다.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간접적으로 발생된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당장 하나의 매체에서만 효율이 좋다고 해서 다른 매체가 절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매체에 어느 영역에 노출이 돼서 그 소비자가 유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할인 이벤트가 안 좋았다면 그 당시 시즌이나 시기에 맞는 소비자를 겨냥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하나의 이벤트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저희 사이트에 최대한 유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더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이렇게 가보겠다라고 설득을 한번 더 시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은 광고비가 이만큼 소진됐지만 소진된 만큼 매체 효율이 잘 나오는 매체에 좀 더 성과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광고주분께서 실망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좀 그 대표님한테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 미스가 이게 시즌에 따라서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획 방향에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못했다라는 이게 어디가 조금 잘못됐었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보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쪽으로 제안을 드리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뿐인 사과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무언가 제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광고주께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회사 쪽에 논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매체 쪽으로 한번 괜찮은 상품 같은 게 있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자원을 좀 찾아봐서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제안을 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광고주분을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효율이 꼭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안 좋을 때마다 사과를 드리고 방안을 드리고 매번 그 광고주분은 매번 신뢰를 잃으실 테고 실망을 하실 테고 회사에다가는 늘 얘기를 해서 회사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도 허브넷이라는 회사에 광고를 맡긴 다음에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돈 물어주세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광고가 잘못된다고 표현하기가 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누구나 단정을 짓지 못하는 방향이잖아요. 조금 아까 그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모션을 제안을 했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 방향이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구성을 알차게 해보겠다. 아니면은 뭐 키워드 부분에 있어서는 키워드를 늘려가겠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지금 다른 경쟁사에서는 노출하고 있지 않은 키워드로 노출을 해서 우리가 이 키워드만큼은 독점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설득을 시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약간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포지션이 어떤 전문성보다는 대인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광고 회사가 있고 사실 클라이언트는 돈만 있으면 어느 광고 회사에 맡겨도 서로 해주겠다고 난리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허브넷을 맡겼고 지금 저 상황이면 대표님이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해서 진행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물론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광고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인스타에 넣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무능력함이 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거기에 시도를 했음에도 어쨌든 결과 자체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되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타겟을 잡았고 왜 이런 키워드를 설정했으며 왜 이렇게 광고를 돌리는 게 효과가 좋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 예를 들어 관련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되 이 사과라는 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네요 이 부분이 아니라 대표님이 분명히 실망을 하고 그 대표님은 사실 이게 본인의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출이 낮았다라고 하면 대표님은 그럼 많은 클라이언트 중에 우리 것만 신경 안 쓴 거 아니야? 라고 저라면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매출이 낮아진 것까지 꾸준히 체크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가지고 있고 더 신경 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그 믿음에 어쨌든 저희가 부합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도 PM이 하는 것보다는 담당 A가 하는 게 좀 회사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도 조금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광고주랑 직접적으로 피드백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제 주말 휴일 상관없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로 광고주가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은 방법일지 한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주말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특정 광고는 분명 효과가 안 좋을 거고 특정 부분은 대표님 입장에서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는 저는
일종의 이슈가 생기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말에는 데이터나 뭐 광고적으로 효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 미리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이런 부분을 세팅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뭐 세팅을 완료해 놓겠다라든지 주말에 있을 일을 미리 좀 금요일날 해결을 해두고 최대한 정말 급한 일이라면 신뢰도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호의가 반복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광고주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세팅을 금요일 오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고주와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과 어떤 나의 어떤 패턴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 분명히 밀당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 전제가 만약에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로 편하게 막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시시때때로. 근데 저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A라면 저걸 맞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분도 주말에 연락해서 미안합니다가 뭐 진심인지 그냥 입에 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편하게 연락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조금만 부응을 해주면 저분도 신뢰도가 더 커질 것 같은 성향이거든요, 글을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주말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뭐 이랬다, 그럼 이거를 제가 월요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한 뭐 보고서를 보내드리겠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뢰가 더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신뢰가 쌓이면 그때는 더 큰 건을 물어와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초반이라면 저분과의 신뢰를 더 쌓는 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뢰도가 높다는 게 뭐 어느 부분에서 신뢰도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주말에 연락하는 거에 대한 답장으로 인해서 광고주가 신뢰도가 높다는 거면은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마케터의 성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좀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은 뭐 업무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월요일 오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내고 그 광고주 분도 거기에 좀 저는 맞춰가길 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듯이, 저는 나중에 간다고 해서 뭐 이해해주고 감사하고 이럴 것 같진 않고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아서, 네, 좀 처음에 선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저 경우가 되게 많이 난감해요. 다시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도 난감한데, 만약에 광고주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계랑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노심초사한 마음에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부분이시다 보니까, 우선은 초반에 물론 서운하시겠지만 초반에 저희는 이제 영업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연락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금요일날 퇴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주말에 광고비 소진 내역을 한번 보고, 만약에 주말 어느 특정 시간대에 광고비 소진이 많이 되고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다 하면은 주말 한정으로 내가 못 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광고는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금요일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월요일 오전에 와서 한 번 더 그때 진행했던 광고에 대한 효율이나 광고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필을 해드릴 것 같아요. 내가 주말에 안 보더라도 대표님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우리 광고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주말에 내가 안 봐도 되네, 문의량이 없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번복을 해도 되나요? 네. 이게 제가 대표님 카톡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전화 문의도 많이 줄었다고 하면 사실 혹시나 더 많이 위기인 것 같은데, 제 주말보다도 이거는 좀 일을 조금 더 해서라도 신뢰를 회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은 좀 너무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생색을 내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생색을 내면서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전화 문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 네, 그 상황 인지하고 있고 뭐 팀원들끼리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뭐 저희도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두 사이가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은 저분이 딱 저 카톡에서 봤을 때는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동요된 상태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서 일단 컴다운 시켜주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컴다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 대표님의 성향상 먼저 저렇게 주말에 카톡이 오지 않게 하려면 제가 먼저 더 많이 보낼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 밤 11시, 12시쯤에 대표님한테 보내가지고 대표님 지금 한번 광고 보니까 뭐 이런데 그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먼저 연락 안 해도 알아서 오는구나 라는 어떤 패턴이 익숙해지도록 아니면 주말 딱 프사에 뭐 휴가 중 뭐 와이파이 안 돼, 뭐 연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냥 프로필 사진에 적어 놓으면 대답을 바로 못 해도 대표님 제가 이때 이거 거짓말이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뭐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 놓고 네 한결 근데 저는 또 다른 의견인 게 제가 만약에 12시나 뭐 새벽경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보내드리면 얘 그래도 되는 업체구나, 되는 회사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업체 대표님은 편하게 주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 광고주분께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으시지만 처음은 부담이지만 이제 광고주분은 나를 더 신경 써주네 하고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답장을 다시 해주시고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가 높은 업체는 아무래도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실 거예요. 영업 시간이나 이런 내용을 한 번씩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주 먼저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평일에 이러이러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점검하겠다라는 거를 매주 먼저 연락을 드리면서 방향성을 매번 문의를 드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성향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포인트니까 같이 식사를 한번 하던가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성향 파악을 하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광고주랑 연결된 부분이다라고 좀 여지껏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6번, 7번은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토론 주제 6번째 보시면요. 이제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나 밀린 업무로 인한 야근이 지속될 경우 업무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해 보겠는지 각자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근이 많다는 거는 제 업무량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의 우선순위를 우선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라는 시간에 어떤 업체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업무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같은 업무량인데도 어떤 날은 5시간이 걸리고 어떤 날은 3시간에 끝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계획을 우선순위가 가장 필요한 업체부터 관리하는 방향으로 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내가 체크해줘야 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서 업무에 대한 제 시간 분배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그 잔업이라든지 야근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워라밸을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데요. 일단은 회사 좀 약간 좀 업무적인 욕심이 좀 먼저여서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하겠죠. 내가 왜 계속 야근을 할까?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 양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된 다음에 일단은 감내하면서 몇 개월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쯤에 만약에 물리적으로 내가 업무가 과도해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사실 개인의 워라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상사분께. 제가 가진 계획표를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도저히 물리적으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분이 지속이 되니 제가 우울감도 느끼고 좀 회사에 대한 좀 업무에도 집중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방법을 개선해보고자 이런 제안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어떤 게 좀 괜찮으시겠냐.
뭐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회사도 얘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원래 잘하는 애인데 뭔가 이런 좀 설득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허브넷이 되게 사원들의 복지에 되게 신경을 쓰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또 그게 회사의 생각도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게 비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팀원들과도 뭐 어떤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파악해서 회사의 어떤 체계를 좀 바꿔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야근이 지속될 경우에 첫 번째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저한테 조금 양이 많고 과분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해결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분담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잘 해야 되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야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일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성과급하고 우수사원 매월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가산점을 달라 해서 늘어난 급여에서 좀 워라밸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쇼핑이나 이런 거에서 만약 환경이 바뀔 수 없다면 그냥 내 나름대로 바꿀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7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회사가 복지, 급여, 환경 등 여러 부분들 중 본인은 어떤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한번 각자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거 확실해요. 전 급여입니다. 왜냐면 급여는 꼬리표처럼 남아요. 제 생각에. 이직을 할 때도 전 회사에서 얼마 받았어요 묻지 전 회사 복지나 환경을 잘 묻진 않거든요. 그러면 급여는 그 사람의 딱 가치를 회사에서 인정하는 측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환경이나 복지는 여러 가지가 다 맞았을 때 개선될 수 있는 건데 급여는 내가 이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쓸 용의가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급여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뭐 환경이지 않을까 그 다음 복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복지가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점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저는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도 분명 늘어날 거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늘어날 거고 그거에 따른 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 이제 이러한 복지를 바탕으로 제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 부분도 좀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복지가 뭐 기본적인 복지가 제일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중식비를 안 주는 대신에 연봉은 100만 원 올려주면요? 계산을 저도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몸이 힘들면은 저는 저와 맞지 않는 회사인 것 같고 또 복지가 좋은 거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해서 급여를 올려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서 네, 복지를 저도 1순위로 생각합니다. 저 세 개가 묶여져서 1위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사실 저는 원래는 급여가 1위였는데 전에 이제 여기 오늘 면접 보기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급여를 굉장히 많이 준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는 복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많이 주니까 너는 내가 막 굴려도 돼 라는 인식이 강한 회사였다 보니까 뭐 업무적인 거 외에 좀 법적인 부분에서 위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부분까지
강조를 하면서 지시를 하고 그걸 꼭 이행을 해야만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지라고 다시 한번 회사에다 물었을 때는 당연히 너가 져야지라는 대답이 오더라고요. 직원의 보호가 없는 회사에 내가 몸을 담으면서 많은 급여를 받으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허브넷 처음에 입사 지원했을 때 카톡으로 그 토론 주제가 왔어요. 여기는 내가 전 회사에서 얼마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회사에 지원을 했고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왔는지를 생각을 해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딱 면접 보면서 지금 제 앞에 63피팅 그 전경을 보면서 보고 있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복지가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복지가 만약에 그냥 표면적으로 안마의자 있고 중식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의 마인드나 뭐 구성원들을 대하는 자세까지 포함된 되게 포괄적인 복지라면, 그러니까 복지 안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면 저도 그게 첫 번째죠. 만약에 돈 줬으니까 해 이런 마인드의 회사라면 급여를 고려하지도 않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복지가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그렇게 되면 첫 번째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지원을 할 때 봤던 그 지원서에서 가장 메리트 있었던 부분이 복지였던 게 분명하고 두 번째로 제가 면접을 보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도 급여는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사실 지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저를 인정해주는 회사니까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복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로 통일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홍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면접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총 점수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면접 커트라인이 이제 80점인데 유재현님은 총 점수가 일단 우선 합격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커트라인에서 조금 이제 상향된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평가가 되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CBC에 대한 이해도나 뭐 유입이 많아지는 매체에 대한 탐색이나 이런 전문 지식 용어를 미리 탐색해 오신 거를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리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에 대한 밀린 업무나 야근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대체하겠냐고 했을 때도 그 계획이나 과정에 대한 거를 설립해서 상사에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 다니셨던 이 직장에 대한 경험도 좀 있으시고 조금 능숙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점수를 높이 드렸고요. 근데 좀 월등한 점수가 아닌 커트라인이 되신 이유는 조금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좋지 않고 결과가 나빴을 때 광고주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요청을 드렸는데 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조금 마음으로 설득을 해보겠다는 말이 그 당시에는 좀 합리적일지 모르겠으나 추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광고주분들은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분들이지 어떤 마음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결국 아니기 때문에 좀 데이터에 대한 결과에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주말 휴일에 같은 경우에도 뭐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말 응대를 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근데 그게 지속될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일의 열정이나 좀 지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하냐도 일의 한 부분의 능력으로 저희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는 연락에 대한 모든 것을 뭐 쌓기 위해 신뢰를 쌓기 위해 받아들이겠다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해보겠다가 좀 더 좋은 대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합격 점수 받으셨는데요. 이제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경력이 없이 진행이 되셨고 이제 신입을 뽑는 자리에서 진행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우수하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면접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뭐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좀 압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회사의 대표와 이제 사원들 간에 좀 열려있는 소통의 장들이 좀 많이 열려 있는데요. 이제 뭐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본인 자체에서의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회사와 같이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답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뭐 앞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팀 내에 배정 받으면서 그 팀 안에서 움직이면서 충분히 좀 조율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만 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훌륭한 마케터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